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4-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최고의 영입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조르지뉴 리터입니다. 에밀 스미스 로우가 순위권에 들 뻔했지만 브라이튼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이적해온 리터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당시에도 리즈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513억을 기록했던 리터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터뜨리며 화려하게 1부 리그로 복귀했습니다. 체력 이슈가 있어 풀타임 경기 수가 적긴 하지만 그는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까지 넘나들며 전천후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스탯 생산이 아쉬운데 가진 툴이 너무나 많고 급도 높아서 전방에서 뛰어난 볼 소유권, 슈팅 파워까지 장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이지만 조금 아쉬운 마무리 능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9위는 일리만 은디아에입니다. 에버튼이 비록 리그 득점 최하위권인 19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팀 내 유일한 축신 은디아에는 에버튼 팬들의 희망입니다. 지난 시즌 에버튼의 공격은 빈약했고 은디아에는 올여름 283억의 프랑스 마르세유를 떠나 에버튼에 합류했습니다. 전반기 왼쪽 윙어로 뛰며 그는 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왕 시절에도 득점이 많지 않았던 그지만 에버튼의 공격 상황이 암울한 걸 감안하면 감사할 수준. 에버튼이 18경기 동안 넣은 골이 단 15골 뿐이기 때문입니다. 측면에서 매우 좋은 드리블로 탁월한 온더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고군분투하지만 동료들의 백패스, 템포를 말아먹어 사실상 에버튼에서 홀로 공격 중입니다. 왼쪽 측면 윙어가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은디아에는 중앙에서 더 파괴력 있는 선수고 1대1 상황에서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하지만 에버튼의 순위가 단기간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희생되는 면이 있습니다. 에버튼 경기를 봐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은디아의 탄탄하며 기민한 드리블 무쌍 이 하나뿐입니다. 8위는 제이든 산초입니다. 첼시와 맨유가 리그 내 라이벌이지만 은근히 거래가 있는 편인데 이번엔 제이든 산초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맨유로 1140억에 이적했지만 그동안 돈값을 못해줘 비판받았던 산초는 2024년 여름 첼시로 임대를 떠났고 마레스카 체제에서 황태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며 뛰었던 그는 12월 들어 첼시에서 북박의 주전이 되었고 12월 말 마침내 완전 이적의 개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맨유가 구매했던 이적료에서 반토막 가격, 시즌 13경기 2골 5도움으로 서서히 도르트문트 시절에 한계가 나기 시작한 산초. 다만 왼쪽 윙으로 뛸 때 좌풀백 쿠쿠렐라의 그날 컨디션 영향을 받아 아직까진 전체적인 평은 가격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평. 애초에 첼시 입장에서 주전으로 쓸 자원보다 가성비로 구매해서 무드릭, 스털링 보던 때와 비하면 성공입니다. 7위는 딘 후이센입니다. 어린 시절 스페인에서 자라났던 이 선수의 이름은 하위선, 후이센, 하이센 등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여기선 국내 팬들에게 가장 많이 통용되는 후이센입니다. 2024년 여름 유벤투스를 떠나 잉글랜드 클럽 본머스로 230억에 이적한 후이센은 유벤투스가 애지중지하게 키운 재능이었지만 유벤투스 수뇌부들의 선택은 판매였고 이 19살의 어린 선수는 자신의 뜻과 별개로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후이센은 시즌 초반 벤치이거나 후반 교체용이었지만 전반 중반부터 주전 수비수들의 부상이 터지며 선발로 나서게 되었고 놀라운 활약을 연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전반기 최고 영입 중 하나가 된 것은 그의 선발 시작인 14라운드부터 19라운드까지 본머스는 무패를 기록해 리그 6위권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197cm라는 장신에 비해서 볼 낙하 지점 포착이 아쉽지만 발밑이 상당히 좋아서 여유로운 패스 전개를 해냅니다. 유스 시절 팀의 PK 담당이 바로 후이센이었을 정도. 12월 토트넘전 맨유전에서 헤더골로 득점까지 해내면서 득점력에도 눈을 떴습니다. 6위는 라크루아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한창 주가가 올랐을 때보다 실력이 꺾이고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몸값 자체가 낮아진 시점에 라크루아는 2024년 여름 잉글랜드 리그로 이적합니다. 살리바 닮은 골로 주목을 받은 그는 팰리스가 비록 리그 순위가 15위에 머물렀지만 4라운드부터 선발로 나서며 팀 수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찰로바 마크 게이와 함께 3백 수비수로 19라운드까지 27실점을 허용했는데 실점 자체는 리그 중위권이지만 팀이 20득점에 불과한
빈약한 공격 때문에 도전했습니다. 빠른 발과 재빠른 커버력으로 리그에 빠르게 적응했고 구단 이달의 선수 연속 2번을 수상하며 올 시즌 영입생 중 최고의 선수라는 평이 많습니다. 한때 토트넘과 맨유가 노리던 선수였는데 각각 드라구신과 더 리우트를 영입했죠. 토트넘 입장에선 반더벤과 라크루아를 영입했다면 볼프스부르크 듀오를 모두 데려와 최고의 선택이 될 뻔해서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5위는 마즈라위입니다. 근 3년간 맨유가 영입한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요? 비록 이제 불과 전반기이긴 하지만 미넨에서 부상으로 신음하며 많은 결정을 했던 선수가 올 시즌 전반기의 말 18경기 1300분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미넨 2시즌 있을 때 매 시즌 1200분 이상 출장하기 어려웠던 걸 보면 맨유 팬들에겐 복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부상 횟수도 줄어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출력적인 부분에선 더더욱 만족도가 높습니다. 유로와 우가르테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단 최근 맨유의 리그 성적이 6경기 1승 5패라는 점은 암울합니다. 실점이 많아졌는데 그 와중에 마즈라위는 리그 드리블러 태클 1위를 기록하며 공격은 약해도 수비 쪽에서 단단함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아쉬운 건 아모린 감독의 백스리 전술 전환 뒤 백포대에 비해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 윙백 자리에선 아쉽고 오른쪽 스포 자리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해주고는 있지만 그의 전술적 최적의 포지션은 풀백에 가깝습니다. 4위는 산데르 베르게입니다. 풀럼은 올 시즌 여름 이적시장에서 센터백 요아킴 안데르센, 공격형 미드필더 에밀 스미스로우, 수비형 미드필더 산데르 베르게 3명의 선수에게 총합 1288억을 썼습니다. 이 중 최고의 영입은 베르게였죠. 지난 시즌 번리는 리그 19위를 기록해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지만 소속 선수였던 베르게는 1부 리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맨유가 한때 노렸지만 풀럼이 번리와 합의에 먼저 도달하면서 우가르테 영입으로 선회했습니다. 베르게는 풀럼의 리그 8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 중원에서 골 경합 성공률이 리그 1위를 찍었고 풀럼의 중원 듀오 샤샤 루키치와 함께 3선 수비부터 전환 패스까지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EPL 모든 팀들은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베르게를 놓친 것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3위는 리암 델랍입니다. 믿고 쓰는 맨시티 산이 또 증명된 것일까요? 폴 파머가 첼시로 가서 만개했고 이어 2024년 여름 맨시티를 떠나 입스위치로 둥지를 새로 튼 델랍은 뛰어난 밸런스, 파워, 준수한 민첩성, 볼 운반 능력까지 입스위치에서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맨시티 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 21살의 이 어린 선수가 전반 공격수로 18경기에서 7골 2도움을 터뜨리며 분전 중이지만 정작 입스위치는 개막 전부터 강등 1순위 팀이었고 실제 현재 리그 18위로 강등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입스위치가 워낙 수비적으로 나오는 전술을 택해 델랍의 공격 장면은 많이 못 보지만 그럼에도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은 이 선수를 맨시티 시절부터 지켜보며 매우 뛰어난 선수로 평가했습니다. 입스위치가 강등된다면 우선 바이백과 세론을 갖고 있는 맨시티가 영입 선두에 서겠지만 첼시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아르만도 브로야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엘리엇 앤더슨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뉴캐슬의 교체 자원으로 활약했던 앤더슨이 2024년 여름 노팅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뉴캐슬 유스 아카데미를 거쳤던 그에게 출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1군 선수로 뉴캐슬은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내 수익 지속성 규정에 뉴캐슬이 걸릴 위기였고 만 22세의 앤더슨을 노팅엄으로 600억에 이적시키고 노팅엄 골키퍼 블라호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죠. 8월 노팅엄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앤더슨은 노팅엄 3선의 든든한 허리가 되어 라이언 H와 엔진 역을 수행했습니다. 뉴캐슬 팬들 입장에선 600억에 싸게 판 거라며 엘리엇 말고 다른 선수를 팔아야 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니콜라 밀렌코비치입니다. 이탈리아 리그 피오렌티나에서 7년을 뛴 밀렌코비치가 2024년 여름 노팅엄으로 이적해 올 때 기대를 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팅엄 팬들의 기대치가 높았을 뿐 지난 시즌 노팅엄의 경기력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216억이라서 매우 저렴해 축구 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적 후 밀렌코비치는 최고의 가성비란 극찬을 받으면서 19경기 전반기 동안 19실점만 내줬습니다. 이는 득실 플러스 7인데 리그 2위에 오른 건 노팅엄 수비진의 발굴의 능력이 있어서였고
그 중심에 밀렌코비치가 있었죠. 무릴로와 함께 센터백 라인을 형성을 했고 195cm라는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중 장악은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무릴로가 184cm로 다소 작은 센터백인데 이를 밀렌코비치가 완벽히 커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PL, 살리바, 마갈량이스, 반다이크, 코나테 조합에 이어서 리그 최고의 센터백 조합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